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포맘 운영자 한성윤입니다. 나포맘은 회원수 약 3만 6천 명의 네이버 대표 카페로 주로 포천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각종 생활 정보와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일명 맘카페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5년째 카페 매니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의 카페 운영 스텝이 함께 카페 관리와 각종 행사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 내에서 중심이 되는 엄마들이 솔선수범하여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유익한 역할을 찾아 하나씩 실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신읍동에서 작게 시작됐던 나눔장터가 현재는 가치놀장이라는 이름의 프리마켓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포천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아이스팩 수거함 27개를 기증하여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했었고요. 작년부터 전국 맘카페 연합인 맘스런 회원사로 등록하여서 매주 목요일 10분 소등 캠페인과 일회용품 라벨 제거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더 좋은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모두 포천에서 다녔고 지금은 저희 두 아이를 포천에서 키우고 있으니 흔히 말하는 포천 토박이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많이 부담스럽고 떨리지만 제가 자란 포천에서 다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우리 포천시가 인문도시를 표방하기 위해 어떤 발걸음을 해야 할지 그동안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도시,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이란 단어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만큼 그 의미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 많은 주장과 내용은 결국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인문학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또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포천시가 표방하는 품격 있는 인문도시. 품격이 높다는 것은 타고난 바탕과 성품이 뛰어나다, 품위가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품격이 높을 수 없듯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 포천은 우선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천의 슬로건인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행복한 포천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나포맘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포천으로 이사 가는데 포천 살기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꼭 이런 댓글들이 따라옵니다. 그 좋은 동네에서 왜 이사를 오세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주말 부부 하세요. 포천 말고 양주나 의정부로 가세요. 놀랍게도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을 다는 분들은 포천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깎아내리는 댓글을 아무렇지도 않게 작성하곤 합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포천에 사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포천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죠. 운영자로서 그리고 포천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속이 얹힌 듯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포천에 대한 자부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포천의 자랑거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일전에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포천시에 바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우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단 몇 가지 항목으로 압축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하철 유치 같은 대규모 사업은 제외하고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히 거창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놀이터, 산책로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놀이터나 산책로, 공원 등을 조성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개발계획이나 도시재생계획에 이런 환경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한다면 우리 포천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숙한 시민과 주체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도시,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도시, 배려하는 마음으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도시, 이런 이상적인 인문도시의 모습을 위해선 시민들의 삶에 그리고 피부에 직접 와닿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사소한 일상생활의 개선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놀이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미끄럼틀, 시소, 그네 같은 획일화된 놀이기구가 아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화려하진 않아도 재미있는 놀이터, 키즈 카페처럼 여러 시설을 갖추거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 혹은 서바이벌 게임이나 러닝맨 게임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 장소가 생긴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리고 또 그런 시설들 주변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면 포천 시민으로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할까요? 아이들이 갈 곳이, 놀 곳이 없다고 많은 엄마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역 소멸 시대라고 합니다. 마을의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외로운 노인들만 가득합니다. 우리 포천도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각 지역 커뮤니티 대표들이 참석했던 인구정책 간담회에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또는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돌봄 시스템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수요자가 적은 것은 늦게까지 돌봄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에 모두들 크게 공감했는데요. 저도 2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 동료 여직원들의 퇴사 사유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결혼, 임신, 출산보다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늦게까지 돌봄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자기보다 일찍 귀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 때문에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은 아이를 빨리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을 미안해하는 죄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차라리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사교육을 욕심껏 시켜서가 아니라 퇴근 시간까지 아이 시간을 메꾸려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최소 3곳 이상을 아이들을 보내느라 경제적인 부담도 배가 될 수밖에 없고, 온종일 아이의 안전한 동선을 걱정하느라 일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맞벌이 부부와 초보 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육아 조력자인 조부모님들에게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으로 한숨 돌릴 마음의 여유를 준다면 이분들은 좀 더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여주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70세 동갑내기 새 할머니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산골 마을로 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고, 자신들의 텃밭을 잔디마장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마을 수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림 수업, 천연 염색, 난타 수업 등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나 스스로 재밌기 위해 시작한 것이 결국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곳에서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노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모이기만 하면 저절로 놀이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나이도 제각각 다른 아이들이 어울려 모여 놀며 행복하게 웃는 얼굴이 너무 인상 깊어서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었고, 그곳에서 생활을 경험한 아이들이 성품이 좋은 어른으로 자라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200명의 사망 신고에 반해 단 1명의 출생 신고로 인구 소멸 지역이었던 이곳에 2021년 이 할머니의 마당에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으며 이웃으로 여러 가정이 이사를 오기도 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집을 짓겠다고 땅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유는 동네 환경이 좋아서도 할머니들의 훌륭한 수업 때문만도 아닐 겁니다. 진짜 이유는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주시의 새 할머니 사례처럼 노인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은 노인과 말동무가 되어주는 상호 돌봄 시스템, 이런 것이 바로 요새 유행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획기적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나포맘에 포천에서 살기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을 때 이런 대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민이 행복해야 내일이 살아갈 이웃이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 인문도시, 품격 있는 인문도시 포천으로 가는 길은 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행복한 포천에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포천 시민이라는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